그럼 만약에 지금 와서 그 건국 저를 이제 공고했을 경우에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현 상태 이후로 국제적 위상이라든가 남북관계, 한반도 관계 이런 데에서는 어떤 뭐 전혀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그렇게 다 대접을 하고 국제적으로 다 했으니까. 북한은 또 유엔 회원국 아니에요. 북한은 북한대로 다 저기를 해왔고 여기는 여기도 다 해왔어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국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대사관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정치 체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 스스로가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이라는 말로 함께 쓰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그 맥을 쭉 그대로 되찾아 나가자. 그런 의미예요. 잠시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를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잠시 묻어뒀던 걸 다시 꺼내가지고 상기시켜서 확고히 하자. 그런 의미죠. 현실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우리가 건국절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국가가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국가가 아닌 것도 아니고 다 유엔 회원국이고 현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현실은 현실, 그 애독 임시의 애독이라는 중요한 국제법에서는 91년도 남북 기본조약에서 남북 간의 문제는 내부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자라고 하는 기본 합의가 있어요.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통일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간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상호 모순적인 그런 제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 1948년 12월 10일 날, 예?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날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승인했다고. 네?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엔 의장이었던 사람이 로물로 필리핀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대통령이 됐던가요? 하여튼. 로물로 그때 필리핀 외교장관이었어요.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라 유엔 의장이었어요. 총회 의장.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승인합니다. 유엔에서. 그래서 이제 먼 훗날 한 10년? 15년? 그때 그걸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유일한 그러니까 유니크 리걸 가버먼트로 승인했느냐 그러니까 왜 유일하냐? 우리는 그런 말 안 썼다. 유일하다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쓰면은 제2를 상정하고 쓰는 거예요. 아니 정부를 승인하는데 뭐 유일하고 이런 거 없다. 그냥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거를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왜 그럼 우리 이 정부에서 유일이라는 말을 썼느냐? 국제사회에서는 그 신경 안 씁니다. 북한이 있고 없고는 신경 안 써요. 근데 왜 우리는 유일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게 정치적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하고 대결할 때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북한은 아니고 유일하게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승인받은 국가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근데 유엔에서 승인할 때는 유일한 말이 없었어요. 근데 유엔에다가 이제 국가 승인을 요청을 하겠죠, 먼저? 물론이죠. 왜 요청을 하냐면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그때 그 선거를 감시한 게 누굽니까?
유엔 감시단이 왔었어. 그 감시단이 국가 설립하는 그때까지 전부 저기 본 거예요. 그걸 전부 보고를 합니다. 유엔에다가. 그걸 보고 유엔에서 그러면은 이게 정당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만들어졌구나. 네? 그걸 하고 나서 이제 10일 날 유엔 총회에서 그 보고서를 채택해서 승인한 겁니다. 그럼 북한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겠네요. 없었죠. 그건. 왜? 거부했으니까. 유엔 감시단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91년도에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이제 국가 가입하기 전까지는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국가 인정을 못 받았죠. 못 받은 상태네요. 못 받았었죠.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흐름이 불안정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건데 아주 명백한 거예요. 91년에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죠. 그것도 유엔에 가입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안 한 이유는 북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모든 거는 결정적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거기에서 우리 건국절에 그 역사적 의미가 있고 바로 이것이 현대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일단 충분한 말씀을 나누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약속된 시간들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국절 얘기를 했고 충분히. 오늘 주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를 일단 왜 건국절을 바꾸자고 하는가.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바꾸자는 게 아니네요. 그럼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얘기를 해오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명시적으로 하자. 그 얘기예요.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이제 어떤 진보 세력에서 이제 건국절을 바꾸자 하는 말씀을. 그건 뭐냐면 진보 세력에서는 개천절로 바꾸자 아니다 뭐 임시정부다 뭐 이런 얘기랑 어떻게 정리가 안 왜 되는 것 광복절을 광복절이 있는데 그걸 없애고 건국절로 하느냐. 건국을 얘기하려면은 상해 임시정부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자. 또는 뭐 개천절로 하자. 그렇죠. 또는 대한제국 선포한 날 1897년 10월 며칠이죠? 하여튼 그걸 하자. 건국절을 얘기가 나오니까 막 의견이 달라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개천절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한제국 선포한 1897년 10월달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해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으니까 1910년 4월 13일로 하자. 막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건국절을 바꾸자라는 게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교묘했던 게 그거예요. 아주 이게 그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게 광복절날 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지. 광복절날. 그러니까 광복절을 기념하는 하는 계속 대한민국 건국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일을 공식적으로 1948년 8월 15일로 선포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그 기준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제 기준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건국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대통령이 거죠. 있는 건국일로 대한민국 건국일은 유엔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 정부고 국가로서 인정을 받았고 거기에 수장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대표하고 수장이 대한민국 건국일을 48년 8월 15일로 선포를 했으면 그거는 건국일로 인정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당연히 받아 마땅하는데 과정상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게 북한이 우리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남겨져 있고 헌법에서는 한반도가 다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영토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건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딱 얘기를 하기가 미흡했던 완벽하지 못했다. 완벽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물론 다 수복해가지고 헌법 정신대로 한반도를 전부 한 나라로 해가지고 건국으로 선포하면은 물론 더 완벽하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북쪽에 있는 공산 정권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건국기를 이제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밝히자. 그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제 노래가 하나 생각나는데 우리에서 오는 통일, 민족의 그렇죠. 염원은 통일.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정신이 쭉 흘러왔는데 요즘은 신세대 특히 중심으로 아니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통일비용 많이 드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잘 가고 평화롭게 이렇게 하지 왜 굳이 그걸 해서 골치 아프고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왜 싸움만 지금 하게 되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안 부른다는 거예요. 뭐 북한에서도 이렇게 나온 그 홍보 영화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휴전선에서 총을 딱 들고 뭐 우리의 뭐 통일이다 이러면서 딱 그 남쪽을 향해서 북한 정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대학 학교 다닐 때 또 보면은 똑같았거든. 우리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양쪽에 다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게 좀 그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서도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일. 북한도 통일이라고 그랬고 우리도 통일해. 근데 통일의 개념이 달라요. 북한은 적화, 무력 통일, 그렇죠. 우리는 평화 통일.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평화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 건설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통일하는 거고 싸울 수밖에 없네 결국. 저쪽은 통일을 적과 주장하고. 통일이고 공산국가로 통일이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 전쟁이 싸울 수밖에 불가피한 없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일을 주장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럼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 결국에는 핵에 집착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젊은 자기 수단으로. 사람들이 통일을 얘기 안 하고 거긴 거기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하는 게 뭐예요? 전쟁도 하지 말고 그랬다고 자꾸 통일 얘기하지 말고 거기는 거기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분단의식이에요. 근데 그건 현실이라고. 근데 또 그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명할 수 있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럼 우리도 현명할 수 일부에서는 차라리 대한민국 뭐 이렇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골치 피터지느니 미국에 편입되면 편할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그 역사 시간이 흘러가면서 민족의식이 없어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현실적으로 지금 탈북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가는 거야.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먹고 민주적으로 잘 나가면 북한에서 뭐 언젠가는 봉기가 일어나겠죠. 다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게 그걸 이제 민이니까. 체제 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방법도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누군가는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해서 체제 경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4년부터 97년 그때 그 북한에서 대기근이 있어가지고 고난의 행군 그때가 있어요. 300만 굶어 죽었죠. 예. 그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체제 경쟁은 끝났다. 이렇게 뭐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체제 경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안 된다. 왜? 91년에 공산주의 그 원조 국가가 소비에트가 해체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거야 이미. 근데 우리한테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뒤에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재미난 게 지금 북한은 말이에요. 네? 공산주의란 말을 잘 안 써요.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왜? 공산국가, 공산주의는 이미 패망했으니까. 패망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잘 안 쓴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선군사상. 우리 식대로 살자. 선군 사상 주장하면서. 그 공산주의를 자꾸 탈착시키는 거야, 자기가. 왜 그러냐면 그게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체제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아요. 공산주의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역사가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 건국일은 48년 8월 15일이 선포가 됐고 미흡하더라도 그게 이제 재정립돼서 우리가 기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결론이시죠. 이제는 그때 그 정신을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 되살리자 이거죠.